국민의힘 당명을 바꾼다 그러더라고. 미래연대. 그다음 그 다음번에는 미래연대공화국 그러던가. 나는 그냥 국민의힘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 그러고는 로고 색깔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자. SBS 뉴스를 봤었는데 여기 있다. 간판 내린 국민의힘 5년 6개월 만에 당명 교체, 미래로 다시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는 당명은 뭐로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당명을 바꾸냐, 두 개로 좁혀졌는데 하나는 미래연대야. 미래연대는 확장성과 연합 이미지를 앞세운 이름이다. 중도 층과 외연 확장을 겨냥한 상징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여는 공화당 그래요. 미래를 여는 공화당은 보수 정치의 가치와 국가 운영 철학을 분명히 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게 하나는 미래를 여는 공화당,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연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아요? 미래연대 그리고는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야. 어떤 게 나을까? 나는 국민의힘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국민의힘의 그냥 로고 색깔만 바꾸고. 국민의힘 로고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 색깔을 좀 바꾸고. 근데 국민의힘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또 국민의힘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미래를 여는 공화당 그러면 저걸 줄이면은 어떻게 돼요?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야. 저걸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미여공이야, 미여공. 여공이야, 여공. 미여공. 그 다음번에 미래연대를 줄여서 하면은 미연이야, 미연. 짓궂은 사람은 미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미연, 미여공. 국민의힘 줄여서 하면 국힘. 좋잖아. 어감이.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당명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1절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서 좀 같이 더불어 발전해요. 구독 안 하신 분은 더불어 발전해요. 마마네가 경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요즘 주식장에 퇴출되는 그런 기업들 정부에서 이야기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2005년부터 해가지고는 이게 생겼는데 영업이익 산정 방식의 변화예요. 이게 2005년도부터 있었거든. 2005년도. 이 영업이익으로 인해 가지고는 대한민국 주식장에 코스닥 아니면 코스피 거기에 상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는 기존에 있던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퇴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물론 뭐 마마네가 이야기했는 종목들은 퇴출은 되진 않아요. 왜? 그거는 정부에서 지정한 그 기준에 다 합당하니까. 그래가지고 괜찮다라는 거고. 그러고는 여기 보면은 이게 언제적부터 생겨났었냐 하면은 2005년도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응? 그러면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리고는 이런 그게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냐면은 2005년도예요. 2005년도부터 도입을 했다라는 거지. 어디서? 금융당국에서 처음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는 기준을 뭐 영업이익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부채하고 연관이 있나요? 크게 뭐 연관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거냐면 부채가 많다 이게 아니야. 자금 조달 부채 뭐 기타 부채 구분해 가지고는 하는 건데 음 일단은 뭐 영업이익 산정 방식이 조금씩 계속해 가지고 바뀌어진다라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뭐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IFRS라고 이야기를 해요. IFR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 언제부터 2005년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5년도부터. 일단은 보면은 2005년도부터 있었던 거고 말이 나왔던 거고 도입은 2007년도예요. 2007년도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2007년 3월 국제 회계 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 IFRS야. 그리고는 또 보면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여기서는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가지고는 조기 도입을 허용했고 그리고는 150여 개의 기업이 이 시기에 먼저 도입을 한 거예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27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기업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무 적용 기간은 언제였냐면은 2011년도예요. 2011년 모든 상장사하고 비상장 금융회사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IFRS라 그래요. 그걸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2011년도부터. 비상장사 예외는 어떤 거냐면은 외부 감사 대상 중에 상장하지 않은 일반 기업들은 KIFRS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선택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7년부터는 영업이익에 맞춰 가지고는 다 의무적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 연합이 2005년도에 가장 먼저 의무화했고 현재는 140개국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의무? 2011년도부터 의무. 유럽은 언제? 2005년도부터 의무. 그래가지고 140개국이 저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사용하고 있다가 아니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2011년도 전면 도입 이후 약 16년 만이 2027년에 역대 가장 큰 변화로 불리는 IFRS 18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야기했다? 금융당국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은 다 안다. 국민들, 개개인들한테 영향이 있나?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없어요. 개개인들하고 상관이 있나?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계속 있을 수 있고 코스피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그 기준 내가 한번 영상에 남겼죠. 거기에 준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라젠은요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가지고는 일전에 누군가가 찌라시를 뿌렸는 거지. 누군가가 거짓 이야기를. 그런데 신라젠에서 그런 거짓 이야기를 뿌리면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오늘 내가 첼로 연습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저작권을 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야기를 했지. 내가 라이브에서 했는 연습이다. 근데 여기다 저작권을 걸면 어떡하냐고. 나도 그러면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계속 왈가불가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내가 잘하나 봐요. 너무 기분 좋아. 어머 그러니까 다 나가 버렸어 왜? 응? 여러분들 기억나요? 나 처음 첼로 연습할 때 와! 아껴놓는 당근에서 하나 주웠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렸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랬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응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연습을 계속 하게 됐던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계속 연습을 한 거야. 여기 보면은 IFRS 18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는 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그런 그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도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코스닥하고 코스피에 진출을 하려 그러면은 이중장부 이런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공시를 해라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는 증권시장에 개미들이 덤벼들었을 때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냥 주식장에 보고 이거 빨간불이네 살까? 이렇게 해가지고 덤벼들어 가지고는 댕통당하는 개미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음, 국제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놓으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IFRS 18 같은 경우에는 재무, 제표, 표시 및 공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ASB라 그래요. IASB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고 그리고는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을 해가지고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회계 기준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는 국제 회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IFRS 18 같은 경우에는 국제 회계 기준 회의에서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을 해가지고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전면 개편해가지고는 투명성을 강화를 하는 거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제정한 새로운 회계 기준이야. 국제 회계 기준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부도가 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